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경제TV가 금융혁신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 금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알랩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AI를 접목한 미래금융의 경쟁력에 대해 특별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판결 이후 SK그룹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배당이 거론되며 SK텔레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출시했습니다. 신규 기능이 대거 탑재됐지만 가격 인상폭은 20만 원대로 최소화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미 FDA의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영향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서울경제TV가 금융혁신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에서 금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알랩 창업자이자 IT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접목한 미래금융의 경쟁력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서울경제TV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회 금융혁신 포럼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를 AI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AI 산업 육성 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이날 미래금융과 AI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금융혁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 분야에서 AI가 다 제대로 쓰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첨단 기술이라는 게 처음 도입하자마자 성공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야지만이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현재 금융사들의 AI 등 첨단 기술 도입 수준이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사 의사결정자들의 장기 투자 신념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안 의원은 미래 AI 금융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과거지향적이었다며 AI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법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금융권 및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AI 기반의 미래금융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AI가 촉발한 이번 변혁기에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번 포럼이 한국 금융산업의 새 미래에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AI와 금융산업의 접목과 활성화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념과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이번 금융혁신 포럼에서는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 관련 리스크와 정책 재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금융업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부터 사실상 국내에만 있는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혁신 포럼에서는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사례와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금융권의 생성형 AI 프로젝트 활용 사례와 성공 전략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 이창수 올거나이즈 대표는 금융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기업 고객들에게 훨씬 더 이제 많은 부가가치를 지닌 그 플랫폼들을 제공하면서 이 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이 훨씬 더 롱텀 파이낸셜 파트너가 되는 것들을 이제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제조산업,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보다 훨씬 복잡하고 표와 수식이 많아 일반 생성형 AI로는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 개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 관련 리스크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AI의 잘못된 정보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실장은 금융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환경에 맞는 자체 생성형 AI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와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서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용 모델을 이용하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국내에만 있는 망분리 의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풀면은 그러면은 좀 안전성도 담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같은 이제 최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존 직원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판결 이후 SK그룹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재차 급부상한 건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 나오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자금 조달 방법으로 배당이 거론되며 SK텔레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2심 확정 시 최 회장은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 회장이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2조 원대. 그러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만큼 자칫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SK 지분을 팔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판결 이후 3일째 오름세를 나타낸 SK와 SK우선주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SK텔레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증대와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이 재원 마련에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총 7,656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 SK텔레콤. SK가 보유한 SK텔레콤의 지분이 30%에 달하는 만큼 2,324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하나증권은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꼽는다며 최근 SK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줄일 방안으로는 우량 자회사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배당금 지불 능력이 높은 SK텔레콤이 배당 증대에 나서며 우량 자회사들의 배당이 그룹 총수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속 SK는 그간 그룹 사업 재편 등을 통해 확정 판결에 대비한 지분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랜저는 지난 1986년 첫 출시 후 사장차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의 대표 세단으로 지난해 총 11만 3,047대가 팔리며 국내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형 그랜저 전 트림에는 지능형 안전사양인 차로 유지보조2가 기본 적용됐습니다. 전방 카메라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해 기존 기능보다 차로 중앙 유지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블랙 그릴과 엠블럼 등 외장 일부를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는 블랙 익스페리어 패키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선호도가 높았던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을 전 트림에 탑재했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용 범위를 공조 제어기까지 확대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의 신규 기능을 대거 탑재했지만 가격 인상폭은 20만 원대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의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일명 모크라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데 직접적인 규제가 없었는데 모크라를 시행하면서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화장품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선크림처럼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제외한 일반 화장품의 경우 안전 보장을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왔습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모크라의 핵심 조항은 제조 및 가공시설 등록, 제품 등록, 안전성 입증, 라벨 문구 규제 등입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고객사를 둔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확인 결과 모두 모크라에 대응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3년간 화장품 연평균 총 매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모크라에서 제품, 시설 등록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미국 유통업체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제품 등록번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승인을 거쳐 등록을 마쳤더라도 1, 2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해 미국 뷰티 시장의 진입 장벽은 높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모크라의 등장으로 미국 화장품 시장은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준비된 기업엔 기회가, 그렇지 못한 기업엔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미에 진출하는 한국 뷰티 기업들이 한층 높아진 진입 장벽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올해도 국가유공자의 낡은 집을 고쳐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올해로 이 사업은 31년째를 맞았는데요. 그간 2,300곳이 넘는 집을 보수해왔는데 올해는 전국 99개 주택건설 업체가 105곳을 무료로 수리합니다. 이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이은관 씨 집. 이 씨는 20년째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67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집안 곳곳에 보수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그대로 둔 지 오래입니다. 마루가 오래되니까 썩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벽 같은 것도요 부서져 갖고 막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이 씨의 집을 보수해주기 위해 주함건설이 약 3천만 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에 나섰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천장 다 갈았고요. 그 전선 같은 것도 너무 위험하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전선도 다 내부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한 상황이고요. 주택건설협회는 올해로 31년째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인 전국 99개 중견주택 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택 보수를 돕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그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그 주택업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낡은 주택을 보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이 사업을 통해 2,368채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105채를 무료로 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경상남도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파운드리 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내놨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확장구역에 로봇 기반의 SMR 제작 지원 센터를 구축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제조 파운드리 협력 체계 등을 갖추는 게 주 내용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주로 해안가에 지어지는 대형 원전에 비해 공간 제약을 덜 받고 설치 비용도 저렴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2035년까지 SMR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SMR 개발과 상용화 시점을 맞추는 게 더욱 중요해진 상황.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두산 에너빌리티 등 10개 기관과 SMR 제작 지원센터 설립 업무 협약을 맺어 SMR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로봇 기반의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제조 파운드리 협력 체계 등을 갖추는 게 고자입니다.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제대로 이제 이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의 SMR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어떤 구심점이나 그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이번 협약으로 창원 국가산단 확장 구역에 예산 323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SMR 제작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SMR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평가, 기업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원전 산업의 제조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SMR 개발과 상용화가 속도를 내기 위해선 전문 인력 양성이 관건인데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MR 제작 지원 센터는 로봇 기반으로 자동화 장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국립대에 로봇 교육 실습장을 만들어서 로봇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기온이 따뜻해지면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자주 호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댐을 만들거나 강바닥을 준설하거나 강흐름을 정비하는 등 수문 기상에 투자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또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문 기상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이 수문 기상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일단 세계기상기구는 이제 수문 기상에 투자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도 거둘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수문에 관련된 학문인 수문학은 지구의 물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지표의 하천이라든가 호수 그리고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취급하는 학문입니다. 수문학에서는 강수와 증발 및 해양으로의 물 이동을 포함하는 순환 과정인 물순환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수문기상학은 대기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과 지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을 연관시켜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물 순환의 각 요소에 대해서 시간적, 공간적 특성과 연관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문기상은 대기와 지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의 순환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국지적 홍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문기상 관련 재해는 전체 재해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작은 하천들이자 소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45%에 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하천은 물론 소하천과 지방천 합류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상 예측 및 방제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수문기상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문기상에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생명과 또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세계기상기구의 그 수문학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은 수문기상에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연간 약 2만 3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일기예보라든가 조기경보 시스템 및 수문기상을 개선을 하면은 연간 최소 21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기상기구와 국제개발 또 인도주의 및 금융기관을 한데 모으는 수문개발연합의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기후행동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수문 솔루션에 대한 고위급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물로 인한 재난이 극심해지면서 다중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비용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극한 날씨에 대한 보건력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40%의 국가만이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60%의 국가에 해당하는 최빈 개도국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구태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 10년은 기록상 가장 더웠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023년 후반기에는 약 1.6도 더 따뜻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장 필수적인 일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불가피한 미래의 날씨 및 기후사건의 결과에 적응을 하고 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수문기상 및 기후 서비스는 효과적인 적응 조치의 기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조 발표를 한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저개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기후재난 피해는 선진국보다 3배가 더 높다. 따라서 정확한 기상 예보와 함께 수문기상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상 예보는 물론 이 기후 적응에 필요한 댐이라든가 하는 수문기상 인프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수문개발연합이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인데요. 회원국들은 고품질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수문항비 관련 환경 서비스에 대한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을 하고 또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이들은 수문 투자가 막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 방지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비용의 최소 10배 해당하는 생명과 자산을 구할 수 있다. 둘째, 최적화된 생산으로 날씨에 매우 민감한 부분에서 일계보를 적용을 해서 경제 생산 개선의 연간 예상 이익은 약 124조 원에 달한다. 셋째, 세계자금위원회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 세계 2,340조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총 9,100조 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수문자산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재난의 기초 예상이 되는 관측기기가 부족하고 또 기술 및 사용자 역량이 아주 매우 부족합니다. 관측 격차는 저 채빈 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들에서 아주 특히 심각한데요. 이들 국가는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글로벌 기초관측 네트워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나라의 관측 부족은 전 세계 예측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지표 기반 관측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수문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측금융기관 조직이 2022년에 창설되었는데요. 현재 이 조직을 통해서 채빈 개도국이라든가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관측 재정 및 기술 자원을 제공을 하면서 물로 인한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거나 구름 많고요. 강원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는 낮 동안 약간의 비가, 강원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전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4도, 강릉 25도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전주 29도, 대구 30도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